안녕하세요. 이지마케팅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프로그램이 로직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2024년에 연구진들에게 먼저 베타 버전 오픈했고요. 정말 많은 부분 강력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정의를 하면 웹상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상위 노출 관련해서 마스터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로직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진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블로그 상위 노출, 사이트 상위 노출, 카페 상위 노출, 지식인 상위 노출 또는 이제 조회수용으로도 활용하기도 했고요. 백링크, 다음 상위 노출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코딩 로직 개발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 프로그램을 받게 되시면 이렇게 설치 파일이 있는데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PC 보호가 뜨게 되면 추가 정보를 클릭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되는 동안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 게 보이고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도 실행을 하니까 재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완성하고 나서 더 이제 강력하게 업데이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업데이트가 다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로그인 탭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 저희 회원이시면은 이제 이메일이랑 프로그램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 개설해서 드립니다. 자, 회원가입하는 거 있고 계정 정보를 받으면 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공지사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설정이 있습니다. 공지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베타 시범 운영한 거 그리고 업데이트 사항들 그리고 쉽게 로직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참고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 공지사항이 없는 부분인데 좀 궁금하거나 한 사항들은 로직메이커 전용 카카오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 설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세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웹을 띄울 건지 안 띄울 건지, 웹을 띄우고 내가 보면서 실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돌릴 것인지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유형은 작업 로그가 이 하단에 다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그 로직이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갈 때마다 이 로그를 초기화 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은 저장하고 초기화를 시켜줄 것인지 세팅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구동되고 계속 구동을 하시려면 사이클당 초기화를 하시는 게 데이터 안 잡아먹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 크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체크를 설정을 하시면 이 구간 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잠시 멈췄다가 이 구간이 지나면 다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오전 12시로 되어 있으면 중단하기가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간을 세팅을 하시면 그 기간 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중단되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세팅이 되시면 저장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로직 메이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그룹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로직 대그룹과 로직 중그룹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로직의 그 활용도에 따라서 좀 더 카테고리 분류를 잘 할 수 있게, 잘 정리할 수 있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로직 중그룹은 로직 대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빅1이라는 대그룹, 예를 들면 빅1이라는 대그룹을 만들고, 자, 예를 들면 빅1이라는 대그룹을 만들고, 이 대그룹 안에서 중그룹을 추가로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스몰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스몰 1, 스몰 2, 이런 식으로 중그룹을 대그룹 안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그룹이 만들어지면 여기 안에 또 넣고 싶은 중그룹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랜덤 로직 때문에 이렇게 대그룹과 중그룹을 나눠 놨습니다. 나중에 그 랜덤 로직 설명할 때 추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이제 로직을 세팅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세팅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IP 변경, 테더링과 VPN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이 IP, 쿨 IP, 모모 IP 이렇게 세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이 IP 같은 경우는 서비스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번호가 몇 번째인지, 그리고 그 서비스 번호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몇 번째인지 그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맥 주소 변경할 게 아니라면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맥 주소 변경을 할 때만 서비스 번호와 상품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쿨 IP랑 모모 IP는 따로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면 돼요. 쿨 IP다 했을 때 내가 IP 변경을 하겠다 맨 처음에 이렇게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로직 표에 여러분들의 로직이 하나 한 줄 형성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해도 로직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노코딩 개발 툴입니다. 근데 만약에 맥 주소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쿨 IP랑 모모 IP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하이 IP 같은 경우는 서비스 번호를 적어 주셔야 돼요. 서비스 번호는 위에서부터 몇 번째에 해당하는 번호인지 몇 번째인지를 수치로 적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세 번째에 있는 서비스의 두 번째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맥 주소 변경입니다. 맥 주소 변경은 물리적인 컴퓨터 주소를 바꿔주는 건데, 별도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드려요.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지금 이 프로그램 켜둔 것처럼 띄워주시기만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맥 주소 변경을 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맥 주소 변경이 굳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검색 기록 초기화입니다. 상위 노출 로직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검색 기록이 초기화가 돼야 IP가 변경되고 다시 반복 작업을 할 때 중복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 기록 초기화를 사이클이 돌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검색 기록 초기화 기능입니다. 자, 모든 로직 다 똑같이 사용하실 거면 이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로직 표에 하나씩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접속 유형입니다. 접속 유형은 PC 또는 모바일이 있겠죠. 그래서 PC로 접속을 할 건지 모바일로 접속을 할 건지 간단하게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특별히 내가 지정한 특정 유저 에이전트로 접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유저 에이전트를 입력을 하고 추가를 하시면 이 특정 유저 에이전트로 접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방문 주소입니다. 이제 웹을 띄울 건데요. 이전에 있었던 IP 변경, 맥 주소 변경, 검색 기록 초기화, 접속 유형 이 네 가지 세팅은 웹을 띄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는 거고, 이제 방문 주소부터는 이제 웹을 진짜 띄우고 어떤 URL로 내가 접속을 할 건지 세팅을 하시는 건데요. 자주 방문하는 URL들은 여기 따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 다음, 구글, 쿠팡 이렇게는 세팅을 해놨으니까 간편하게 클릭을 해서 바로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이게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주소가 따로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HTTP 또는 HTTPS 등 프로토콜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접속하는데 이슈가 없습니다. 만약에 네이버 PC를 접속한다고 하셨으면 이걸 클릭하시고 탭 순서는 첫 번째가 되겠죠. 처음 띄운 웹이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IP 변경, 몇 주소 변경, 그다음 검색 기록 초기화, 접속 유형은 웹을 띄우지 않았으니까 탭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때부터는 탭 순서에 맞춰서 그 로직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탭 순서도 중요하게 세팅을 잘 해주시면 문제없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다음, 구글, 쿠팡 등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플랫폼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 계정이 많은 로그인 계정 중에서 랜덤하게 나는 로그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쉼표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AID, BID가 있고 AID의 비밀번호가 1, BID의 비밀번호가 2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그 순서에 맞게 매칭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아이디를 잘 입력을 해두시면 랜덤하게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브라우저 탭 순서도 잘 맞게, 흐름에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검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지도, 다음, 구글, 쿠팡 이렇게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특정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꼭 하실 분들은 여기다 검색어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랜덤하게 나는 아무 키워드나 검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랜덤 검색을 클릭하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키워드 중에서 랜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쉼표로 구분을 해서 여러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그 키워드 중에서 랜덤하게 검색을 진행합니다. 자, 다음은 클릭입니다. 버튼 클릭이나 뭐 여러가지 URL 클릭이나 등등 내가 원하는 영역에 클릭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선택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자라고 하면 뭐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이버 창에서 블로그를 내가 클릭을 하겠다 하시면은 F12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F12를 이렇게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블로그 영역을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잡힙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블로그를 감싸고 있는 영역을 확인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카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피 부분에서 카피 셀렉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셨으면 다시 프로그램으로 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블로그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조금 쉽게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중복될 일이 없는데, 만약에 뭐 내가 꼭 클릭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제외 선택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나는 랜덤하게 클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중에서 랜덤하게 내가 하나를 클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금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쉼표 넣으신 다음에 또 방금 동일하게 카피 셀렉터 찾으셔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팅한 것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뒤로 가고 싶다 하실 때 뒤로 가기를,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페이지 뒤로 가기가 실행이 됩니다. 브라우저 탭 순서도 마찬가지로 잘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스크롤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겟에 들어가고 나서 스크롤 하거나 여러 영역에서 스크롤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때 이제 이 기능을 쓸 건데, 보시면은 스크롤 대상이 기본 페이지와 특정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스크롤 특정 프레임 세팅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해 놓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페이지를 체크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크롤이 안 된다 하실 때 특정 프레임으로 해서 그 웹에, 해당 웹의 iframe의 id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샵 mainframe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웬만해서는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스크롤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웬만해선 기본 페이지를 체크하시고 구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 페이지로 했는데 안 된다 할 때는 특정 프레임을 클릭을 하셔서 그 프레임 선택자를 넣어 주시면 돼요. 프레임 선택자는 iframe에 있는 영역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스크롤이 안 된다 하시면은 동일하게 이 영역에서 F12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살펴보면 이렇게 iframe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id 값을, iframe에 있는 id 값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mainframe이라고 되어 있죠. 웬만해서는 이 mainframe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d를 나타내는 거는 샵입니다. 그래서 샵 앞에 놓고 mainframe 넣으시면 프로그램 세팅이 됩니다. 자, 체크하셨으면 그 다음에 스크롤 방향 아래로 할 건지 위로 할 건지 아래 위로 랜덤으로 할 건지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크롤 속도 정할 수 있고, 그럼 스크롤 몇 번 할 건지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탭 순서도 중요하겠죠. 자, 다음 타겟팅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세팅할 게 제일 많은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분도 공지사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타겟팅 쉽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 대략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세 가지 세팅하는 게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요소 선택자, 그 다음에는 타겟 선택자, 그 다음은 타겟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번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타겟팅으로 가서 요소 선택자가 있고 타겟 선택자가 있고 타겟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블로그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블로그에서 난 이거를 클릭하고 싶다 하시면은 F12를 누르신 다음에 이 영역 중에 아무거나 일단 하나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역에서 제일 크게 감싸고 있는 하나의 영역을 찾아요. 쭉 올리다 보면, 자, 이 영역이죠. 여기가 제일 크게 감싸고 있죠. 이 부분이 요소 선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래스이고 뷰 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클래스는 공지사항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점입니다. 점. 그래서 클래스니까 점 넣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세팅이, 요소 선택자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선택자 입력을 하시는 건데, 타겟 선택자는 타겟 키워드, 그러니까 타겟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화살표 클릭하시고 제목을 클릭하시고 제목을 감싸고 있는 클래스를 찾아줍니다. 요거죠. 타이틀 에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클래스니까 점 앞에 붙이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그리고 타겟 텍스트는 제목이죠. 제목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내가 어떤 타겟을 찾아서 클릭할 것인지 세팅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순위에 있든지 간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이 타겟을 찾은 다음에 클릭을 하는 타겟팅이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소 선택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굳이 무방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 타겟을 잘 찾아 들어가지 못한다 하실 때는 이 요소 선택자를 입력을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정리를 하면 요소 선택자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타겟 선택자와 타겟 텍스트 입력은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선택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릴 때마다 새로운 컨텐츠들이 계속 노출이 되죠. 이런 스크롤은 인피니티 스크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새로운 컨텐츠들이 노출이 되는 스크롤을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버튼을 눌러야지만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다음 버튼을 찾아서 선택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가 그렇죠. 지도로 와서 제일 하단에 여기 있는 F12를 누르신 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을 하셔서 우클릭, 카피, 셀렉터,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면서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세팅을 끝내면 탭 순서까지 정하시고요. 그러면 타겟팅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잘 모르시거나 하시는 부분은 공지사항이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겟에 진입을 한 다음에 얼만큼 체류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에서 100으로 세팅을 하시면 10초에서 100초 사이에 랜덤하게 체류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랜덤 로직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이 랜덤 로직을 제가 넣어 놓은 이유는 여러가지 활용도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빅1에 내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위한 로직을 만들었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로직에서는 꼭 뉴스를 들어간 다음에 블로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로직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에서는 지도에서 블로그를 들어와서 타겟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가지 로직을 만드신 다음에 이 로직들이 랜덤하게 번갈아 가면서 수행이 됐으면 좋겠다 할 때 사용하시기 좋은 기능입니다. 자, 세팅이 쉽습니다. 대그룹 로직을 먼저, 대그룹 로직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자, 빅1이죠. 입력을 하고 중그룹 로직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이제 구동됐으면 좋겠다 하는 중그룹 로직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로직이 수행될 때 이 중그룹 로직 중에서 이 대그룹에 속해 있는 중그룹 로직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씩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로직에 대한 기능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IP, 맥 주소, 검색 기록 초기화, 접속 유형은 웹을 띄우기 전에 세팅을 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 주소, 로그인, 검색, 클릭, 스크롤, 타겟팅, 체류 시간, 랜덤 로직, 이렇게 쉽게 로직을 짤 수 있게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클릭만으로 로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기능 설명은 끝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로직들을 내보내기 하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자, 파일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로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 로직을 내보내기 하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로직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삭제도 원하시는 대로 삭제할 수 있고, 그리고 로직 순서는 이 클릭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등록된 게 우선순위로 먼저 작동이 됩니다. 순서대로.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로직을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번호를 매겨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럼 로직 순서대로 구동이 됩니다. 자, 로직 순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구동 횟수는 0회로 해놓으면 계속 구동이 됩니다. 계속 구동이 되고, 나는 딱 100번만 구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100회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로직은 이제 컴퓨터 명령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류 시간을 1초 또는 3초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사이트를 띄운 다음에 이제 로딩되는 시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이트를 띄운 다음에 바로 다음을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야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류 시간을 넣어주시는 게 원활한 구동에 도움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 설명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직대로 직접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노코딩 개발 툴입니다. 노코딩 로직 개발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상위 노출 로직들을 마음껏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블로그 상위 노출, 사이트 상위 노출 등 상위 노출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데는 이제 로직이 많으면 3개 또는 2개 정도 저희가 가장 잘 먹히는 로직들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 로직대로 구동이 되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로직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서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너무 어렵고 나는 쉽게 상위 노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나만의 로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로직 말고 나만 쓰는 로직을 만들고 싶다, 내가 더 잘 먹히는 로직을 개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 가치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싶지만 로직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로직 노하우집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구진들과 함께 좀 잘 먹히는 그런 로직들을 수록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로직 노하우집을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로직 메이커 채널이 따로 개설이 되니까요. 로직 메이커 관련된 질문들은 로직 메이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